아파치한 산맥 깊은 곳, 등산객들은 단순히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에 담아낸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들을 목격합니다. 늑대머리를 한 채 두 발로 걸어다니는 2.4m에서 2.7m 높이의 거대한 생물. 그리고 어느 날 발견된 영상 속에서 염소머리를 한 형체가 캠핑을 즐기던 사람들 무리를 갑자기 맹렬히 돌진하다가 모든 것이 정적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장면. 이 모든 것은 산으로 들어간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겪고 기록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제 만남들입니다. 그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그 순간들. 오늘 그 숨겨진 공포와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운트 미첼의 도그맨. 2017년 10월 16일 아침 7시경 라이언은 마운트 미첼 주립공원의 커미서리 리지 메도우라는 탁 트인 초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검은 곰 한 마리를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 존재는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고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고 뾰족한 코와 날카로운 귀, 두꺼운 검은 털을 가진 늑대와 똑같았습니다. 어깨는 넓고 팔은 매우 길었으며 키는 최소 8피트에서 9피트는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서 그 생물은 초원을 가로질러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살피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라이언의 본능이 외쳤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처럼 그는 하이킹을 멈추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애펄레천 전설 속 도그맨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은 인간, 반은 늑대라는 그 존재.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바로 도망쳤을까요? 그 공포를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에버하트 트레일의 고트맨. 두 번째 이야기는 숲속에 버려진 액션 카메라가 담아낸 영상으로 누구라도 가슴이 철렁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2021년 8월 36세 등산객 다니엘 브룩스가 에버하트 트레일 깊숙한 곳에서 그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영상 파일을 열었을 때 평범한 장면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4명의 젊은 캠퍼들이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가 앞을 비추자 오싹한 존재가 트레일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몸집은 성인 남성과 비슷했지만 머리는 길고 휘어진 뿔, 좁은 주둥이, 검은 털을 가진 염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몇 초 동안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캠퍼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고 카메라는 격렬하게 흔들리며 뛰는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약 20초 후 카메라는 땅에 떨어져 나뭇잎과 하늘만 비추다가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 후 그 일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미스터리한 침묵이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할랜드의 하베스터. 지난해 가장 기이하고 소름 끼쳤던 영상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월 23일 오후 4시경 잿빛 하늘 아래 소나무 숲옆 들판에서 타일러 젠킨스가 목격한 광경은 처음에는 그저 큰 부상당한 새처럼 보였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친 까마귀나 독수리처럼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에 그는 트럭을 세우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생물은 새가 아니었습니다.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고 길고 두꺼운 검은 깃털로 덮인 날개는 마치 팔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거대한 칼날처럼 길고 휘어진 형체가 솟아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것은 날아오르거나 뛰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타일러를 의식하는 듯 움직였습니다. 타일러는 나중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애펄레천 전설 속 하베스터를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불길한 사건과 연결된 검은 새 같은 존재. 일부 시청자들은 모스맨과 비교하기도 했지만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 존재가 갑자기 날개를 활짝 펴며 빠르게 움직이자 타일러는 즉시 그곳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아직도 그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로안 플레토의 고블린. 이 이야기가 처음 온라인에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민속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 말 루카스 라미레즈는 로안 플레토를 방문해 밤에 활동하는 동물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개의 작은 덫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누리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너구리나 스컹크를 잡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키가 고작 2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생물이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의 새하얗게 창백했고 가늘고 헝클어진 밝은 색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털이나 가죽이 아닌 낡고 찢어진 천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루카스는 그 생물이 라틴 아메리카와 애펄레천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엔데나 고블린 같은 존재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생물은 우리를 미친 듯이 긁으며 날카롭고 높은 소리로 끽끽거렸습니다. 루카스는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이걸 집에 데려가면 이웃들에게 큰일이 날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영상은 그가 풀어주겠다고 말하며 끝나지만 그 후로 그는 어떤 후속 영상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생물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미해결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건 끝없는 궁금증과 소름뿐입니다. 몽가헬라의 순망령. 이 영상은 다니엘 하퍼가 한 초자연 현상 채널에 직접 보내온 것입니다. 2025년 4월 23일 그는 평소처럼 몽가헬라 국립숲 근처 숲길을 잃은 아침에 산책하던 중 오하이오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줄 짧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 나무 사이로 이상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지에 걸린 천 조각이나 긴 비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줌을 당기자 그 형체가 안개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키가 약 2m 정도 되는 키 큰 형체가 찍혔는데 찢어진 망토 같은 것으로 온몸을 덮고 있었고 하체는 불분명하게 보였으며 땅에서 살짝 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형체가 서서히 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깊은 어둠만 있을 뿐이었지만 분명히 그를 인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절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안개와 그림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에팔레치아 산맥에 전해 내려오는 순망령 전설과 연결지어 해석합니다. 움직이는 표지판과 메아리치는 목소리. 버지니아주 로어노크 근처에 사는 한 젊은이는 에팔레치아 트레일의 70마일에서 80마일 사이에 있는 조용한 12마일 구간을 관리하는 계절 숲관리 일을 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길을 완전히 외울 정도로 익숙해졌고 얼굴 모양의 나무웅이, 다람쥐들이 쌓은 흔적이 있는 통나무, 중간 지점을 알려주는 물고기 바늘 모양의 바위, 그리고 그 직전에 있는 하얀 금속 표지판 같은 작은 세부 사항까지 모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표지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되돌아가서 작은 구멍과 함께 갓 파헤쳐진 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보고하고 그 자리를 표시한 뒤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표지판이 움직이는 꿈을 꾸었고 다음 날 아침 표지판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지만 땅은 매끄럽게 다져져 있었고 그가 남긴 표시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시간마저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시계를 바꿔도 파견원과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숲길 자체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너무 빨리 찾아오고 랜드마크들이 제 위치를 바꾸었으며 뒤에 있던 길이 사라져 그는 몇 시간 동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말이 더 작고 예곡된 형태로 반복되어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곳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하자 나무 뒤에서 무언가가 대답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1963년에 작성된 보고서를 발견했는데 그 지역에서 맨발로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된 한 등산객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금속 트레일 표지판을 들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하는 숲과 녹색 코트. 다음 이야기는 붕괴되는 직장 생활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떠난 한 남자의 체험입니다. 힘든 직장 생활 끝에 사촌 논란이 조용한 산장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따라 릭본 트레일로 향했습니다. 등산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시작되었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숲이 점점 그를 압박하는 듯했습니다. 바위 절벽에서 넓은 전망을 보고 돌아서자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표지로 삼았던 구부러진 소나무가 사라졌고 길 자체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붉은 트레일 표시들이 사방에 나타났습니다. 곧이어 나뭇가지에 녹색 캔버스 코트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가자 똑같은 찢어진 부분과 떨어진 패치가 있는 그 코트가 이번에는 그루터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그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갑자기 바로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니 그 코트가 세 번째로 나타났고 한쪽 소매가 길 밖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자 공터가 나왔고 그곳에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밧줄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슬래브에는 여러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는 NOAN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는 달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레인저 스테이션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스프루스 할로우의 맨발 침입자.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는 한 청년은 삼촌의 제안을 받아 블루리지 근처 스프루스 할로우의 외딴 산장에서 몇 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트레일 표지판을 교체하며 불법 거주자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주 중반쯤 마른 개울가 근처에서 트레일 표지판이 완전히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썩은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부서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떨어진 나뭇가지 탓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장으로 돌아와 부엌 바닥에서 조용한 삐걱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 47분, 복도에서 무게가 이동하는 듯한 또 다른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부엌 창문이 완전히 열려 있었는데 평소에는 힘을 주어야 움직이는 창문이었습니다. 어두운 밖에서 장비실 쪽으로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데드볼트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문을 억지로 열고 맨발로 레인저 스테이션까지 달려갔습니다. 레인저들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사람은 없었지만 장비실 문은 받쳐져 있었고 안에는 그의 발보다 큰 진흙 발자국이 의자 뒤까지 이어져 있었으며 나가는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삼촌은 그 산장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이포인트의 베이비 레이크. 2020년에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진 한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펜실바니아 출신의 세 친구 루카스 그랜트, 에디 모랄레스, 제이크 터너가 에팔레치아 산맥 가장자리에 자리한 뉴저지의 하이포인트 주립공원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토끼와 너구리를 잡으려 함정을 설치하려는 목적이었죠. 그날 밤 9시경 함정을 확인하러 돌아온 그들은 손전등을 한 우리 안에 비추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 작고 창백하며 극도로 마른 생물이었습니다. 회백색 피부는 거의 털이 없었고 눈은 빛을 강렬하게 반사했으며 길고 갈고리 같은 손가락을 가진 팔다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생물은 우리 벽에 세차게 부딪히며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신소리를 냈습니다. 에디는 이 모습이 온라인 민속에 나오는 베이비 레이크와 꼭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창백한 인간형 존재로 밤에 숲을 기어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그 존재는 흔히 허구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마주한 순간 그들은 깊은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잠시 집으로 데려가자는 농담을 나누었지만 생물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자 마음을 돌렸습니다. 루카스가 우리를 열어 풀어주자 그것은 소리 하나 없이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들 세 사람은 그 공원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텔리코 플레인스의 완퍼스캣. 2024년 1월 초 케일러 모건이 공유한 이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집 뒷베란다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밤마다 집 근처로 가까이 다가오는 검은 곰과 코요테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새벽 1시 18분 카메라는 케일럽이 그 숲 근처에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결코 본 적 없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카메라 가까이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적외선 영상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그 뒤로 나타난 두 마리의 생물이었습니다. 두 생물 모두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걷고 있었고 어깨가 흔들리며 앞다리는 팔처럼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목걸이 같은 것을 한 듯 보였는데 카메라의 적외선 빛을 날카롭게 반사하며 순간적으로 번쩍였습니다. 케일럽은 이 영상이 즉시 지역 체로키 가족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완퍼스캣 전설을 떠올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민속에 따르면 완퍼스캣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대한 고양이형 생물로 에팔레치아 전통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일부 전설에서는 신성한 의식을 몰래 본 여성에게 주어진 벌로 반인 반수 형태의 고양이로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영상 속에서 두 생물은 베란다 가까이 다가오더니 마치 카메라를 알아차린 듯 멈춰서서 몸을 돌려 나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빛나는 흰 사슴. 이 목록에 등장하는 모든 이상한 생물이 반드시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마음을 뒤흔드는 만남이 위협이 아니라 깊은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2020년 10월 3일 에단 어커는 매사추세츠의 마운트 호료크 산맥을 하이킹하고 있었습니다. 이 능선은 더 넓은 에팔레치아 산계의 북쪽 끝에 자리한 지역입니다. 그는 걸으며 주변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가을의 화려한 색채와 늦은 오후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 한 마리 사슴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슴의 털은 빛나는 순백색이었는데 알비노 동물처럼 창백하고 바랜색이 아니라 마치 몸속에서 빛이 나와 털을 통해 부드럽고 일정한 맥동으로 바깥으로 퍼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켈트족과 유럽 전통에서 흰 사슴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큰 전환의 순간에 나타나거나 평범한 세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안내하는 표식으로 전해집니다. 이 지역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에도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영혼 동물 이야기가 있으며 물리적 세계와 더 오래되고 깊은 무언가 사이의 경계에 존재하는 생물로 묘사됩니다. 탈라데가의 이족 보행 늑대. 이 목록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만남일 것입니다. 목격자가 바로 과학자이기 때문이죠. 2026년 2월 17일 야생 생물학자 다니엘 하퍼 박사는 엘라베마의 탈라데가 국립숲에서 생물 다양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에팔레치아 산맥 남쪽 끝에 있는 밀도가 높고 거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깊은 숲입니다. 조사 첫 며칠 동안 다니엘은 캠프장 주변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늑대 발자국처럼, 때로는 거의 인간의 것처럼 보였고 이동 방식은 네 발과 두 발을 번갈아 사용하는 듯한 패턴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생고기를 미끼로 트레일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밤 11시경 렌즈 앞에 어두운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털과 몸의 비율, 머리 모양으로 보아 거대한 늑대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사람이 서 있는 자세처럼 두 발로 똑바로 서 있었고 몸무게가 두 다리의 균형을 잡은 채 앞다리는 땅에 대지 않고 앞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나중에 영상을 함께 본 동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엘라베마에서 1920년대 이후 야생 늑대 개체군이 기록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부 목재늑대는 거의 한 세기 전에 이 지역에서 현지 멸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모습과 일치하는 어떤 알려진 종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영상을 게시하며 단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늑대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직까지 그 질문에 답한 사람은 없습니다.